네, 두 번째 부분 어휘 시작할게요. 오늘의 어휘는 계약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자, 알맞은 어휘를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보기는 계약, 그리고 보증금, 계약서, 세입자입니다. 이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집을 빌리거나 사겠다고 미리 정한 약속입니다. 네, 정한 약속이에요. 집을 사겠어요, 집을 팔겠어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뭘까요? 계약입니다. 그죠? 계약은 집을 사고 파는 것만 계약이 아니라 물건을 살게요, 물건을 사겠다, 물건을 뭐 팔겠다, 그리고 물건을 빌려주겠다 할 때도 모든 것이 다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은 상대방과 나의 조금 전문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계약할 때 쓰는 서류. 자, 계약할 때 쓰는 서류는 계약서가 되겠죠, 그죠? 계약서, 계약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 선생님도 중국에 와서 집을 빌릴 때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그 안에, 계약서 안에는 우리가 집을 빌릴 때나 혹은 뭐 집을 살 때나 혹은 물건을 살 때 빌릴 때 그 계약서 안에 내용은 모두 다를 수 있죠. 갑과 을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일할 때도 계약서를 꼭 쓰죠. 얼만큼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써 있는 게 계약서죠. 자, 다음 볼게요. 3번. 돈을 내고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사람. 돈을 내고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증금하고 이제 세입자가 남았는데, 보증금은 뭔가요? 뭔가 금하니까 돈이겠죠? 자, 그럼 세입자, 자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자, 세는 월세, 그리고 전세, 세는 돈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입은 들어가다, 그리고 자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에 들어가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집을 빌릴 때 집주인에게 맡기는 일정한 금액의 돈입니다. 자, 이건 보증금이죠. 그죠? 나머지 하나, 보증금. 자, 보증하다. 보증하다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이 있는데 다음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위반하면은 이 돈을 다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계약금이 있고요. 보증금은 계약을 한 후에 이 정도의 보증금을 주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주는, 혹은 보증금, 이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계약을 한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이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월세, 그리고 전세, 계약금, 부동산 중개소입니다. 월세는 한국에는 월세와 전세가 있어요. 집을 빌려 사는데 월세와 전세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5번. 집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고 그 집이나 방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세. 만약에 1년이나, 전세는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를 계약을 해요. 그리고 제가 돈을 줍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1년이나 계약이 된 그 기간 동안 집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난 뒤 이사 갈 때 그 돈을 다시 저에게 줍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이 전세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1억이 있어요. 보통 전세가 1억 아니면 2억, 3억, 4억 이렇게 가는데, 서울에서 비싼 곳은 10억도 되고 1년이나 2년 동안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1억을 제가 만약에 전세가 1억이라고 하면은 1억을 집주인에게 줍니다. 맡겨요. 그 다음에 집주인은 그 돈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은행에 맡기거나 그럼 이자를 받겠죠. 그 다음에 제가 기한이 다 됐어요. 계약이 만료가 돼서 뭐 계속 살 건지, 계속 살면은 뭐 계속 살 수도 있고, 뭐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뭐 보증금을,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올린 만큼의 그 금액을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나갈 때 그 1억을 저에게 다시 줍니다. 이해됐나요? 조금 생소하죠? 그죠? 한국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굳이 젊을 때 사지 않아요. 결혼할 때 중국은 보통 집을 사죠. 하지만 한국은 집값이 좀 비싸요. 비싸서 보통 다 전세로 시작을 합니다. 월세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세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6번 계약할 때 사거나 빌리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 돈. 자, 계약할 때죠. 자, 그러면 계약금입니다. 계약할 때 사거나 빌리는 사람이 미리 주는 돈이에요. 계약금. 계약이 만약에 사는 쪽에서 계약을 해지를 하면은 계약금은 보통 그 사는 사람은 돌려받지 못하고 파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계약을 위반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받는 돈이, 그리고 주는 돈이 계약금입니다. 자, 7번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달 내는 돈은 월세입니다. 자, 이 월세, 한국은 월세 보증금이 있어요. 중국에도 이제 야진이라는 보증금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 한국의 보증금은 중국과 조금 달라요. 만약에 월세를 살아요. 보증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월세가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적어집니다. 만약에 1000만원, 똑같은 방이더라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일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보증금이 500만원이다 그러면은 월세가 35만원, 40만원 이렇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통 월세로 시작을 해서 점점 돈을 모아서 보증금이 조금 높은 그런 월세 살다가 돈을 좀 더 모으고 전세에 들어가요. 그 전세에 들어가서 돈을 더 모으고 좋은 좀 더 비싼 전세로 들어가다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세 값과 집값이 비슷한 곳이 그 정도까지의 수준이 되면 집을 사죠. 그때 집을 삽니다. 보통 이렇게 다들 삽니다. 네. 자, 마지막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중간에서 소개해 주는 곳은 부동산 중개소죠. 그죠? 부동산 중개소. 자, 여기까지 우리 8개의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한국의 계약과 관련된, 특히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문장이 나오고 그 안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 빈칸 안에 어떠한 단어를 넣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약, 보증금, 계약서, 세입자. 이거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4가지의 단어죠. 자, 1번 무엇을 쓸 때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무엇을 쓰나요? 일기를 쓰다, 그리고 뭔가 글씨를 쓰다, 그죠?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쓰다죠, 그죠? 계약서를 쓸 때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죠? 자, 2번 보통 이가 비싸면 월세가 저렴합니다. 아까 월세가 저렴하면은 뭐가 비싸다고 했죠? 이것이 비싸면 월세가 싸고, 이것이 싸면 월세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죠? 무엇인가요? 보증금이죠. 그죠? 보통 보증금이 비싸면 월세가 저렴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3번. 자, 월세 은는 1년으로 하세요. 자, 월세는 2년보다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자, 월세 무엇을 하나요? 아까 누군가와 누군가가 뭐 약속하는 거, 그거라고 했죠. 계약이죠. 계약, 월세 계약은
1년으로 하세요. 월세는 2년보다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죠? 자, 4번 볼게요. 집을 빌려줄 때 집주인은 무엇에게 보증금을 받습니다. 자, 집을 빌려줄 때 집주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죠? 세입자죠. 그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볼게요. 5번 보기 전에 자, 월세 그리고 전세, 계약금, 부동산 중개소 이 네 가지 단어로 볼게요. 자, 5번 무엇은 한국에만 있는 부동산 계약 제도입니다. 아까 이것은 무엇이 한국에만 있는 부동산 제도라고 했나요? 자, 전세죠. 그죠?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부동산 계약 제도입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무엇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집을 팔거나 집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집을 내놓죠. 집을 맡겨요. 위탁을 하고 그리고 집을 빌리거나 사고 싶은 사람들도 집주인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집주인 그리고 이 집을 빌리거나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집을 빌리거나 사죠. 왜냐면은 부동산은 조금 복잡해요. 저 선생님도 예전에 부동산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 부동산 계약하는 거 그리고 뭐 세율 그리고 뭐 보증금 뭐 이런 거 전부 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조금 매매하고 막 그러는 게 힘들어요. 그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네, 그런 업무들을 하죠. 이 사람 그 집을 파는 사람이나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위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을 사는 사람이나 빌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집을 빌리거나 그리고 집을 보고 그러죠. 자, 이것은 부동산 중개소죠. 그죠? 부동산 중개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계약을 파기해도 무엇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아까 계약금은 계약을 한쪽에서 파기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계약을 하기 전이나 계약할 때 뭐 약간의 계약금을 주고 내가 이것을 계약을 파기하면은 계약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계약금이라고 했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무엇을 구할 때는 시세보다 값이 싼 방은 피하세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게 월세죠. 자, 월세를 구할 때는 시세보다 많이 싼 곳은 피하세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옛날에 TV에서 나온 내용인데 좀 월세가 쌌대요. 근데 되게 집은 되게 좋은데 월세가 싼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자꾸 뭐 잘 때마다 자꾸 귀신이 나온다든지 막 몸이 허해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월세가 싸게 나온 집,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거나 혹은 뭐 집주인이 갑자기 정말로 급하게 내놓은 집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시세보다 싼 곳은 좀 알아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부분 계약과 관련된 어휘는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오늘 단어들이 저번 단어들도 어렵고 이번 단어들도 조금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거 전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좀 이쪽 방면에 공부를 한 사람들만 이건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라는 걸 알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네, 왜 말이 여기까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계약과 관련된 어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부분 문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